오늘 유튜브 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아주 이제 아는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똑똑한 아이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아, 똑똑한 아이. 영특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한국 나이로 9살, 그리고 중국 나이로는 뭐 개월수에 따라서 그 친구가 1월생이니까 8살이겠네요. 중국 나이로 8살인 친구인데 영어 수준도 굉장히 높고 수학 수준도 높고 국어 수준도 당연히 높을 거예요. 테스트는 따로 안 받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두꺼운 해리포터 원서를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 흠뻑 빠져서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그 재해석하는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할 수 있겠지만 지루해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학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미 초등 수학을, 교과 수학은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고 한다고 합니다. 수학은 단계로 밟아나가는 단계, 계단 같은 학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면 다음 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기본이 안 된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이고,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성적을 낼 수 없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이제 초등 6학년 수학을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사고력이나 뭐 논리력이나 계산력이나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높은 아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미 잘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우와 하는데 어떻게 고민을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진짜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교육, 한국의 교육 수준이 공교육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걸 지향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공교육의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나? 아니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오히려 거기 학교에 가서 앉아있고 생활하는 게 약간 시간 낭비인 부분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사회성이라든지 학교 교육을 받고 규칙을 배우고 뭐 단체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지만 교과를 배우는 데 대해서는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공부를 못하거나 애가 말썽쟁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공유하기 굉장히 쉬워요. 엄마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고 재정적인 고민 없이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뭐 조금 고민이 덜 될 수 있겠지만 关注我，记得点赞。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너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도 고민이겠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건 뭐지? 이런 묵직하고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한 감정은 뭐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부럽다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털어냈습니다. 오늘 이게 부럽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훈련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우리 아이보다 떨어진 아이가 있고 어디 가도 우리 아이보다 뛰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뛰어난 아이를 봐도 주눅들이지 않고 막 부러워하지 않는 여유, 그리고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떨어진 아이를 봤을 때도 뭐 거만해지거나 거드름 피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지니는 엄마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고 있어야 제 생각엔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뛰어난 아이를 보고 했을 때 우리 아이를 보면 바보로 보이고요. 갑자기 똑똑하고 착하고 이렇게 보이던 아이가 그 얘기 듣고 오니까 아이가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제 화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도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똑똑한 아이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엄마의 여유, 그리고 좀 우리 아이보다 수준이 떨어진 아이를 봐도 거만해지고 으스대지 않는 그런 여유, 엄마의 커다란 마음, 이런 걸 먼저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걸 갖춰야 그런 걸 뛰어난 아이를 봤거나 좀 떨어진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에게 다시 뭔가 반응이 안 가는, 모든 아이는 다 사랑스럽고 이런 느낌으로 아이에게 전달이 돼야지, 엄마가 똑똑한 애 보고 오면 나한테 짜증을 내, 나보다 떨어지는 애 보고 오면은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아이는 내 주변 아이보다 꼭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또 꼭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성적을 올리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도 나보다 부자가 있고, 어디 가도 나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디 가도 나보다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얘는 이제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 아이로 크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도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있고, 어디 가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디 가도 나보다 좀 머리가 덜 좋은 사람이거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으스대면, 뭐 으스댈 때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열등감을 항상 동반하거든요. 그리고 으스대는 순간 적이 생기죠. 적이 많아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평정심을 찾고 그 사람을 좀 받쳐주는 역할도 해주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스티븐 호킹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거를 우리는 만끽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좋은 점이니까 또 고마운 마음으로 너무 부러워하지만 말고, 제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再见，谢谢。关注我，记得点赞，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